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세한 씨 인사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거의 못했다가 오랜만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아마 그전에는 계속 온라인으로 설명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좀 단촐해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사실 저는 되게 이 자리가 되게 감회가 있는데, 제가 딱 20년 전에 여기서 채용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년 후에 여기서 채용 설명을 하게 돼서 나름 또 좀 약간 긴장도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신세 IC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영상을 계속 틀어드렸는데 신세 IC는 안 나오고 계속 스파로스 이렇게 광고만 나와서, 스파로스는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시스템의 어떤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 저희 신세 IC 시스템은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자주 가는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라든지 스타벅스 결제라든지 또는 백화점, 이마트, 뭐 스타필드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 다 저희 회사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신세 그룹사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저희 회사 어떤 회사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7년 4월에 설립이 됐고요. 아마 그 전까지는 신세계 같이 있다가 독립해서 별도 법인으로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이제 뒤에서 저희 사업 영역 설명하겠지만 대부분 SI, SM 시스템 운영 구축하는 회사가 대부분은 모기업의 전산시에서 시작을 해서 독립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삼성 SDS나 LG CNS도 비슷하죠. 그렇게 시작한 회사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97년도에 설립이 돼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아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5,200억, 그리고 올해 연말은 한 5,600에서 5,800억 사이 이렇게 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힘든 환경을 만들었지만 또 반대로 저희 같은 IT 회사한테는 많은 기회를 부여한 어떤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희 어떤 직원 수도 최근 2개년 동안 거의 지금 여기 현재 보면 1,350명가 써 있는데 한 600명 가까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여기 있는 대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뽑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도 노동부에서 초청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본사가 지금 여기서 멀지 않은 회원역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저희 계열사들, 관계사들이 대부분 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수나 강남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입사하게 되면 대부분 서울에서 근무하고, 다만 저희 뒤에서 설명했지만 데이터 센터가 김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근무하는 직원들만 김포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신세계 INC는 신세계 그룹의 전산 또 IT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 업무는 결국해서 IT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스타필드, 스타벅스, 뭐 조선해태, 이마트 입사, 에브리데이 등등등 20여 개 계열사들의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 IT 없이는 사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는 뭐 IT가 거의 필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새로운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저희 회사가 진취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리테일 테크 부분이고요. 앞에 여러분들이 광고에서 계속 보셨겠지만 이제는 비대면 어떤 이런 소비 행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러분들도 무인 점포 많이 보시고 무인 카페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 IT 기술로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클라우드라든지 AI, 특히 무인 매장 하나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들어왔다는 걸 알게 하는 비전이라든지 또는 이 물건이 집었다는 행위를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AI로 판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매를 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데 놓았는지 이런 걸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고객이 거기서 다치거나 또는 이상한 행동했을 때는 반대로 또 경찰서에 신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AI로 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들이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무인 매장을 여러분들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코엑스에 오픈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뭐 언론상에 가장 많이 들은 거 아마존고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무인 매장 하시면 가서 들어가서 물건만 짓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똑같은 기술이 저희 코엑스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아마존고가 한 그 매장 설치하는데 한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저희 이마트 이렇게 편의점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운영하는 게 대부분 점주들이 운영하시죠. 그런데 30억을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상용화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현재 지금 1억 내로 지금 기술을화 시키려고 이제 좀 준비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 지금 이미 테스트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IT들이 결국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이 관리가 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데이터 센터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는 게 많은 인원은 필요하지 않지만 저 건물 자체가 되게 안정화돼 있어야 됩니다. 뭐 자연재해라든지 화재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정전이 발생했는데 거기 데이터가 다 손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제대로 구축되어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고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계속 데이터 센터는 증축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혹시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는 김포에서 근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 IT 서비스 아까 리테일 테크 이런 사업 외에도 저희가 이제 이마트 매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장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게 전기차 부분이죠. 예, 전기차 부분인데 전기차가 차는 있는데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 가장 주차 면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신세그룹입니다. 이마트, 스타필드, 스타벅스, 백화점 다 주차 면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 면수를 활용한 전기차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화성에 신세그룹이 스마트 시티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새로운 사업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매장을 활용한 게임기라든지 정보기기 판매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업 영역 저희 회사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1,300명 가까이 되고 나름의 어떤 IT 회사에서는 꽤 그래도 중견 이상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취업하시는 분들이 뭐 직접 분이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없다 보니까 많이 인지도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뭐 그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그런 기술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IT 기술 확대가 되다 보면 이걸 만든 회사가 여기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럼 간단히 이제 저희 기업 문화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 문화는 총 5개 키워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 혁신, 협력, 즐거움 그리고 실력주의. 도전, 혁신, 협력은 아마 요즘 어떤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조직 문화 키워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MZ세대, 뭐 젊은 세대들이 가장 중요한 게 또 회사 생활에서 즐거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실력주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조직 문화 키워드는 실력주의입니다. 대학생분들께서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20년 가까이 20년 전에는 저도 취업생이라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아버지 세대만 해도 직장 문화가 되게 수직적이고 연공서열적이고 먼저 입사한 사람이 우위에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최근에 저희 이제 조직 문화는 수평화시키고 연공서열보다는 본인의 직무가치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고 이런 걸 좀 중심 키워드로 해서 계속적으로 인사제도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의 기업 문화의 핵심 키워드는 실력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실력주의를 그러면 뭐 본인의 실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회사가 어떤 도움을 주느냐? 그래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등등 또 대학 연계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희 재직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은 다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본인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은 다 구축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대부분 직원들이 IT 인력이다 보니까 IT 트렌드나 기술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오프라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또 리더십이 필요하죠. 조직 관리를 하려면. 그래서 서울대나 연계해서 뭐 리더십 과정이나 또는 최근에 성대하고도 많이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회사에 신규 입사하게 되면
빠르게 정착할 수 있게끔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코스로 신입사원 기술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사도 성장하지만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회사 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회사도 어떤 돈을 벌고 또는 키워나가고 발전하는 거지만 결국 개인도 또 이 회사에서 나름의 어떤 자기의 어떤 비전도 찾고 정체성도 찾고 더불어서 자기 시간에는 자기의 삶을 증명하는 게 요즘에 가장 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은 아니죠. 사실 2015년부터 준비를 해서 한 18년부터는 유연 근무를 적극적 확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 회사 제도 중에 직원들이 요즘 최근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시에서 아침 11시 사이에 본인이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을 해서 한 달에 본인이 일할 시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이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연 근무를 운영하고 있고 또는 뭐 팀장 재량이긴 하지만 본인의 어떤 업무 상황에 따라서 재택근무도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칭 역시도 대표님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님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뭐 호칭을 님으로 바꾸는 게 뭐 이렇게 대세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호칭 하나만으로도 되게 분위기가 바뀌죠. 예,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팀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는 느낌 많이 다릅니다. 그 호칭을 하는 순간 또 조직 분위기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호칭 역시도 수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하고 기업 문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게 오늘 그래서 어떤 모집을 진행하시나요? 채용을 진행하시나요? 이 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 채용 담당자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뭐 사실 새롭게 이제 저희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 신세한 씨 광고도 보고 팀장님 설명도 듣고 해서 알겠는데 실제 일하신 분들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지 또 선배들 어떻게 일하는지 되게 궁금해하기 때문에 오늘 현직에서 계신 팀장님 두 분하고 또 여기 성균관대에서 졸업한 선배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실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채용 담당자 유미소님이 오늘 모집 요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이어받은 저희 신세계 INC 인사팀에서 채용과 교육을 맡고 있는 유미소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만 채용 설명회를 계속 진행해왔는데요. 유튜브로 생중계를 한 적도 있고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 지원자들을 만난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대학교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먼 길까지 찾아오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있는 자리가 좀 뜻깊은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도 최대한 솔직하게 모든 부분에서 답변 드릴 거니까 네. 저희 설명 잘 들어주시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복리후생이랑 그리고 이번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모집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 신세계 INC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많은 직원분들이 만족해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치면은 정말 의료비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이 크실 텐데 10만 원 이상이 넘는 부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까지의 그 실비를 모두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직 먼 미래이긴 하지만 자녀 학자금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지원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그리고 설, 명절, 생일에는 소정의 SG 머니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계열사가 무척 많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아마 제일 유명한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 사원증 할인이 20%에서 최대 1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제일 좋아하시는 커피 전문점이실 것 같아요.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30%까지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 먹으러 요즘 좀 저렴한 브랜드도 많이 생겼는데 그런 데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아메리카노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분들은 거의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마트24, 신세계 면세점, 스타필드, L&B 노브랜드, 그리고 올반 스무디킹과 같은 브랜드도 할인이 가능하고요. 다들 좀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데 신세계 조선호텔도 저희 신세계 그룹의 호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포인트라던가 레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입사하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매일 좋아하시는 혜택이고요. 저희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되게 예뻐 보이지 않나요? 바로 저희 신세계 연수원입니다. 신세계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른 회사들은 평일에만 교육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만 저희 연수원이 되게 잘 지어져 있어서 주말에 임직원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해드리고 있고, 이외에도 본인이 여행을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숙박한 곳에 대해서 실비로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세계 INC는 앞서 이진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도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입사하시면은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내가 좀 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것도 좋지만 교육을 좀 받고 싶은 욕심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들에게 SQL,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리고 리액트까지 6개월 정도로 교육을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신세계 INC 복리후생도 있어서 신입사원들도 많이 좋아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신입사원 채용 공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 지난주에 모집 공고 시작했고요. 10월 6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일단은 모집 내용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해상도가 조금 잘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제 팝업이 하나 뜹니다. 이거 팝업만 누르시면 바로 저희 채용 사이트로 넘어가시고요. 채용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모집 공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10월 6일까지 모집이시니까 지원서는 미리미리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모집 내용인데요. 모집 내용은 이제 첫 번째는 시스템 개발, 두 번째는 시스템 운영, 세 번째 SAP 개발 운영, 네 번째 클라우드 엔지니어, 다섯 번째 영업, 여섯 번째 경영 지원, 그리고 마지막 네트워크 운영,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각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언어와 기술을 이제 모집 내용 요강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직무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는 각 직무 담당자와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해당 내용은 뒷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 그리고 영업 경영 지원 쪽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따가 뒤쪽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지원 방법은 저희 신세계 채용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시고, 전형 단계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해당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류 전형 합격하신 분들은 인성검사와 코딩 테스트를 거칩니다. 코딩 테스트는 시스템 개발과 시스템 운영 직무, 이 두 직무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고, 언어는 자바, C, C++, C#, 파이썬, 고, 스위프트 중에 선택해서 풀이할 수 있으며 SQL과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접 전형은 저희가 이제 실무 면접과 그리고 드림 스테이지라는 PT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무 면접과 드림 스테이지는 하루 원데이에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면접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직무에 대한 이제 면접관과 Q&A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드림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세계 그룹의 PT 면접을 칭하는 건데요. 이제 시스템 개발과 운영은 본인이 프로젝트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고, 이외 직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요즘 트렌드라던가 아니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PT를 준비해 오시는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원 면접은 다른 저희 신세계 INC의 임원분들과 이제 진행하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 모든 면접은 다대 1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12월 마지막 주부터 총 4주 동안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 신세계 INC의 인턴십은 다른 회사의 인턴과 다르게 하나의 좀 교육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입문 교육을 거친 후에 여러분들이 부서에 배치되기 전에 어떤 부서에 좀 더 잘 어울리는지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을 할 수 있도록 부서 현장 체험을 2개 부서에서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입사했을 때는 해당 현장 체험 부서 배치 내용을 참고해서 부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3년 2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졸업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졸업하신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여러분들 오늘 설명의 자리도 좋지만 각 직무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도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용 공고에 사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혹시 질문 못 하신 내용 있으시더라도 저희 카카오톡으로 1대1 문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채용 채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저희 신세계 INC 관련한 많은 컨텐츠들도 담아놨으니까 한번 친구 추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외에 저희 회사 소개 내용은 공고 내용 쭉 보신 다음에 여기 마지막 지원서 작성 버튼만 누르시면 지원서는 작성 가능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신입사원 모집 절차였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각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할까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 신세계 INC에서 영업을 맡고 계시는 이제 교육서비스 사업 팀장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서 운영팀장님 맡고 계시는 박지훈 팀장님, 그리고 마지막은 AI 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오혁진 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현성 팀장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세계 INC의 교육 서비스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혹은 졸업을 앞두거나 졸업을 하신 분들이 또 오늘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영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성균관대학교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조금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영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세계 INC는 청년들, 특히 이게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 과정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과 함께 커리큘럼을 또 연구하고 그런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사에 계시는 임원 후보 내지는 핵심 인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균관대학교에 계시는 또 교수님들과 커리큘럼 연구를 같이 하는 등 성대와는 굉장히 좀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바로 어저께도 저는 또 여기 성균관대학교를 왔다 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계속해서 이제 청년들의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교육 과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말씀은 이제 영업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저는 약 20년 동안 영업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현재도 영업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업은 뭘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인생이 영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영업에 대한 직무에 대한 소개도 좋고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이 있겠지만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영업에 대한 마인드를 함께 좀 묶어서 풀어드리는 게 좋겠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포켓몬 카드 혹시 아세요? 조카들 있으면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켓몬고 카드를 제가 사준 적이 없었어요. 겨우 한 장의 카드를 친구한테 얻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카드 책자로 2권이 있고 뭉탱이로 막 있어요.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켓몬 카드를 많이 가져왔어? 라고 했더니 한 장의 카드를 친구한테 얻었고 그 한 장의 카드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 와, 내가 갖고 있는 카드는 이런 게 좋고 와, 네가 갖고 있는 카드 그런 게 굉장히 좋은데 내 거랑 바꿔보지 않으련? 한 장이 2장이 됐어요. 2장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의 것이 갖고 싶고 내 것을 남에게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더니 10장이 됐어요. 그러더니 100장, 200장, 300장 넘어갔어요. 최근엔 어떨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는
모두 다 관심이 식어서 남한테 다 주고 싶어요. 내 걸 팔고 싶어요. 내 걸 주고 싶은데 갑자기 당근을 하는 거예요. 당근에 올려가지고 한 장에 막 20만 원 올려요. 야, 카드 한 장에 무슨 20만 원이야?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했더니 팔 수 있대요. 당연히 못 팔죠. 그러더니 갑자기 가격을 내려요. 10만 원? 5만 원? 그러더니 급기야는 3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얼마에 팔았게요? 10,00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본인은 나의 재화를 투입하지 않았어요. 나의 시간을 투입은 했죠. 돈을 벌었어요. 이 용돈 네 거 했더니 갑자기 당근을 계속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저는 영업은 인생의 영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들이 벌써부터 그렇게 제 피를 물려받았는데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업이라고 하는 게 팔려고 하는 게 영업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 친구가 고객이었겠죠. 그 고객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심지어는 막 구연동화처럼 하는 거죠. 와, 내 카드가 막 봤더니 어떤 에너지를 뿜어내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친구들끼리는 엄청난 카드인 것처럼 해서 받고 가더라고요. 저는 영업은 고객에게 내가 가진 것, 내 회사가 가진 것을 신뢰롭게 전달을 해서 많은 대체제 중에 내 것, 내 회사의 것을 선택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는 어떤 게 상품일까요? 제 생각에는 나라는 상품이에요. 공부하고 있는 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나,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신뢰로움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 바로 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들어와서 영업을 했을 때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고객에게 공감을 먼저 합니다. 똑같이 대입을 해서 계속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회사에 가기 위해서 혹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어떻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혹은 고객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한 활동들이 저는 영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흔히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통칭을 말씀하시죠. 소통, 커뮤니케이션 엄청 유명하신 강사님들이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그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풀어내는 과정이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가 없도록 내가 말로서 풀어가고 내가 하는 행동으로 풀어가고 내가 가진 태도로 풀어가고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것들이 영업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과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개발하시는 분들, 저희 팀 안에는 개발자도 있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획하시고 뭐 여러 부서의 분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합니다. 부서 간의 일을 할 때, 다른 부서와 또 일을 할 때, 혹은 외부에 있는 고객과 이야기할 때 그 모든 활동들이 저는 영업이라는 활동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부의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 외부에 있는 교육을 또 외부에 있는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영업이란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내 것만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아니겠죠. 내 것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가 가진 것만이 최고예요. 그렇게 믿어줄 고객은 아마 별로 없어요. 글로벌에서 1등하는 상품을 가져가면 네 거 최고 맞네 라고 하겠지만 각각의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각의 페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건 다 좋은데 이거 하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이걸 얘기하면 저 정말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다른 거 꼬집을걸요. 이거 부족한 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라고 꼬집을걸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가는 과정, 그 회사를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과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알아서 그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내가는 그런 과정들이 모두 다 영업 안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혹은 소통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고객이 다 좋은데 이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인 또 영업자들은 이럴 거예요. 우리 회사 이런 거 없는데 그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그거 말고 이건 어떨까요? 그건 이렇게 해결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또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저는 창의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선에 있는 영업 담당자로서 영업을 맡고 있는 팀장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고객이 원하는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객에게 믿게끔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그런 후배가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성이 있는 나의 진심을 담은 그런 이야기여야 고객이 믿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말씀드렸던 공감과 소통하는 것과 그리고 신뢰로움을 바탕으로 도전과 창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에 진심 어린 말로 내가 정말로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가진 이런 솔루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상품이 당신 회사에 보탬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면 그 진심은 언젠가는 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 AI 쪽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관심 있는 직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균관대학교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여기에 취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오혁진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INC AI 솔루션 팀의 오혁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졸업장을 받았었는데 인사팀장님과 마찬가지로 다시 이곳에 와서 지금 신입 채용 설명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니 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지금 신세계 INC의 R&D 부분, AI 크게 이제 AI 랩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R&D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가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접목해서 새로운 소비자의 그 경험들을 창출해내는 그런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곳이 저희 R&D 담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지금 AI 챗봇인 백화점 S봇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국형 아마존고 매장으로 잘 알려진 여기 코엑스에 있는 스마트 셀프 서비스 스토어 매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신세계 INC R&D에서 개발을 했고요. 저희 AR앱에서는 요거 외에 이제 크게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챗봇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한 이제 수요 엣지, 그리고 여기 마지막 셀프 서비스 스토어가 그 마지막 것입니다. 일단 챗봇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챗봇이라 하는 거는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의 의도를 분리하고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파악해서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는 이제 서비스를 챗봇이라고 합니다. 유통업체마다 이제 콜센터를 다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고객들의 문의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단순하고 반복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센터의 한 70%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냥 뭐 언제 쉬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일해요? 뭐 어떤 브랜드가 입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챗봇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콜센터의 업무 이제 효율도 줄일 수 있고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R&D 담당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백화점 쪽에 이런 챗봇을 도입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서로 제안을 하고, 그래서 구글과도 제휴를 맺고 이런 이제 챗봇 서비스 이제
저 신세계 S봇을 런칭했고요. 이런 이제 다른 관계사들에서도 이런 니즈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챗봇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하는 역할은 이제 고객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느냐, 그런 질문들이 어떤 유형,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느냐, 그런 문장들을 이제 분석하고 수집하고, 그래서 그거를 챗봇에 학습시켜서 어떠한 형태로 답변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라고 해서 답변 포맷을 만들고, 그리고 그 챗봇의 그 정보를 가공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기관계 시스템들과 연동을 해가지고 답변을 DB에서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고객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복 같은 것들도 계속 구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AR앱에서 개발하고 있는 두 번째 서비스는 이제 수요 예측 서비스입니다. 이 수요 예측 서비스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돌아가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신세계 관계사들마다 이제 고도화된 운영 시스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운영 시스템에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DB에 적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걸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키고, 이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들을 서비스에 업무에 적용을 해서 좀 단순 반복적인 것들은 이제 요 AI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통업체에서는 이제 수요 예측 부분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품을 얼마나 판매할 건지를 예측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발주를 내고 그거를 이동시키고 또 창고에 저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비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계획되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저희 AI 랩에서는 이제 고객사의 DB에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잘 분석을 하고, 그래서 판매량에 연관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뽑아가지고 정제해서 과거의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어떤 케이스에는 얼마나 판매량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좀 고도화를 시키고, 앞으로는 미래에는 이 상품이 얼마에 팔릴 거다라는 걸 예측하게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이제 MD들이나 바이어들은 그런 것들을 감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스템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 이동 평균법이라든가 저번 주 얼마 팔렸고 저번 분기에 얼마 팔렸어, 그냥 평균 내서 얼마 팔릴 거야라는 인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 이제 프로모션을 해서 근데 10% 할인하면 이거 얼마나 되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MD나 바이어들의 그냥 노하우, 그냥 감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관리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업무가 돌아가다 보니 거기에 이제 로스가 발생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AI로 해결을 해서 그 AI 모델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마트나 뭐 이마트 입사나 SI 쪽에 이런 패션 판매 상품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지 실 업무에 적용을 하고, MD나 바이어들은 이거를 참조해가지고 단순히 감에 의한 게 아니라 이 수치들을 확인을 해서 수치적으로 그거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수요 예측에 한정돼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이제 관계사들은 다른 대외 고객사들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이런 AI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근본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사이트 있는 정보들을 가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기술적인 개발적인 뭐 AI 모델을 얼마나 아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인사이트 있게 유의미한 것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좀 능력들도, 그런 것들도 이제 활용한 저 신입 사원들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는 셀프 서비스 스토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주변의 편의점에서 낮에는 이제 직원분들이 뭐 결제를 다 받아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밤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매장이라고 해서 고객들이 직접 결제하고 알바생들을 안 쓰는 거죠. 이런 형태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혹은 또 뭐 양심 가게라고 해가지고 싼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은 너희들이 직접 결제해, 이건 나는 여기서 판매 안 할게,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인건비를 아끼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완전 AI 기반 기술의 이제 완전 무인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술들은 저희 신세계 INC의 신세계 INC의 순수 내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스마트 매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뭐 로드셀 정보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비전 기술, 음성 인식, 합성, 챗봇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제 고객이 스페이 같은 것들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입장을 하게 되면 로드셀에서는 이제 뭐 고객이 물건을 짓게 되면은 무게를 몇 개를 집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고객이 그걸 집었는지는 고객이 라이더를 통해서 추적하는 좌표를 계속 추적하다가 어떤 선반에서 고객이 있었구나, 그럼 이 고객이 이 상품을 집었겠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또 고객이 많았을 경우에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고객이 손을 뻗었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AI로 인지를 해가지고 많은 고객들 중에 그 상품을 집은 고객을 명확하게 발라내는,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집은 상품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품 이미지를 다 학습시켜서 장바구니에 넣을 그런 상품들도 한번 검증하는 로직들도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무인 매장이다 보니까 직원이 없을 경우에 이제 뭐 반품이라던가 결제 방법이라던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아이디어에서 생각을 한 건데, 음성 인식, 그러니까 음성을 인식해서 그걸 텍스트로 전환해 준 STT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그것을 챗봇으로 물어보고 챗봇에서는 답변을 주고, 챗봇에서 나온 텍스트를 다시 TTS, 그러니까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그 기술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결국 점원처럼 여기서 응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여기 챗봇 음성 서비스를 이제 넣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저희 서비스만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AI 솔루션 담당자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뭐 이해를 하는 것은 이제 필수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희는 시각을 다르기 위해서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굳이 사람이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고 AI를 도입해 보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기술적으로 도입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다른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저희 들어오면 뭐 비전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음성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저희가 완성도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좀 겸비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갖춰야 할 역량이라고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AI 쪽은 이제 신규 기술이다 보니까 계속 기술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 달 전 거, 한 1년 전 것만 해도 이미 기술이 돼버리고 아예 새로운 기술들로 도입해가지고 정확도 높은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모델들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런 식으로 기술 트렌드에 조금 변화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한번 시범적으로 자기가 해보고, 이렇게 도전적인 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제 신입사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 R&D 부분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AI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스파로스 영상을 저희가 계속 틀어드렸는데, 그런 관련된 기술들도 다 개발하는 부서가 아까 설명드린 AI 개발 조직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소개는 저희 회사의 메인 직무이죠. 개발자입니다. 이제 시스템 개발의 운영팀장 쪽에서 이제 프로퍼티 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박지훈 팀장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 INC에서 스타필드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회를 면접관으로 대부분 만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채용 설명회 만난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성균관대랑은 관련이 없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성균관대랑 관련이 있어서 저는 그 신세계 INC 입사하고 나서 이 성균관대 근처나 아니면 대학로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네, 그런 게 조금 약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틀 전에 그 채용 설명회 좀 그 개발 운영 직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급하게 대본을 썼습니다. 대본을 쓰고 막 대본을 읽고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쪽으로 직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시켜서 이제 여기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좀 마인드를 좀 이렇게 좀 톤 다운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대본을 쓴 거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 오신 분들은 분명히 뭔가 좀 인터넷에 없는 거,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없는 거 이런 거 얻어가려고 오신 분들인데 제가 막 발표하는 것들이 그 인터넷에서 찾으면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거 발표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선은 인사팀에서 준비한 것들 간단하게 하고 제가 발표 드릴 거는 신입사원분들이 입사를 하면 어떤 기술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 경험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입사해서 기존 사람들이랑 협업하면서 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에는 아마 잘 안 나올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INC 개발자분들은 입사하면 우리 주변에 밀접한 신세계 그룹의 관계사들의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뭐 빠르고 자동화된 IT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IT 기반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보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특히 아마 이제 입사하시게 되면 정보 보안이라던가 이제 뭐 해킹과 관련된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365일 24시간 동안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시스템 운영팀 안에서 노하우와 그런 기술들을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같이 기여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우선 저희 팀도 대부분 신입사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면 뭔가 이제 그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이라던가 그다음에 IT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업무에 대한 퍼포먼스라던가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팀은 사실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팀장으로서 이제 신입사원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밀레니얼 Z세대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그분들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굉장히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경력자분들을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새로운 이제 신입사원분들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성과물이 제가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성과물들을 같이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협업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업무 퍼포먼스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입사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이제 본인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회사에서 어떤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시스템 장애라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된 코드를 작성을 해서 비즈니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회사도 굉장히 그런 직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뭐 CI/CD라던가 ALM, 그러니까 데브옵스 툴체인 같은 그 어떤 기술 파이프라인 위에서 코드를 만들고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떤 회사에서 업무를 빠르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팀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그런 기술 기반 위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따가 따로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보면 우선은 저희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그 현업분들은 국내 최고의 유통의
그런 플레이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깊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 이제 발표하신 분이 이제 AI라든가 이제 리테일 테크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 팀에서도 그런 기술들과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기술 연동시켜서 굉장히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테일 테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IT 개발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희 신세계 INC가 가장 큰 어떤 업무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어떤 저희들은 이제 어떤 요즘 빠르게 그런 유통 비즈니스가 기술과 결합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발생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 임팩트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고 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되게 많은 팀장님들과 그리고 직무 담당자분을 모셨는데 오늘 소개하신 내용이 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경영지원 직무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경영지원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근본에는 재무와 관리 쪽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와 관리라고 하면은 어떤 업무를 할까라고 고민되실 수도 있는데 경영학 수업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전공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재무 같은 경우는 회사의 이제 매출이라던가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 대해서 이제 재무 상태표를 작성해서 이제 해당 내용을 임원분들한테 보고하거나 아니면은 주주들에게 이제 공시하는 IR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경영관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 경영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회사가 저희가 지금 5천억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2030년 안에는 1조 클럽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경영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 팀마다 어떻게 매출을 이제 진행해야 될지를 이제 관리하는 팀이 경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거고요. 이제 두 팀 모두 사실 계속 숫자를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계나 아니면 재무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좋고 여러 유관부서와 얘기하면 좋기 때문에 IT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시부터 저희가 지금 한 1시간 정도 신세계 INC에 대한 회사 소개와 그리고 각 직무에 대한 업무 소개를 마쳤는데요. 오늘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12시 정도에 소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되게 빗소리가 좀 강하게 들리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념품으로 3단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스파로스 3단 우산 들고 가시면서 네, 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더불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원자분들도 오늘 자리가 좀 유익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일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개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벅스 앱의 리뉴얼을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단위별로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이를 좀 고도화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현업의 요청 사항이 있으면은 업무에 대해서 화면을 개발하거나 이런 업무를 합니다. 사실 둘 다 개발을 한다는 거는 동일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좀
네, 본인 성향이 맞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여러 사이트에서 움직이면서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시스템 개발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에 대해서 소소하게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시스템 운영 쪽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신세계 INC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신세계 그룹 계열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네. 만약 다른 쪽으로 확장하신다면 어느 분야로 확장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이진 팀장님이 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세계 그룹의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메인 업무는 맞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좀 확장하고 있는 부분은 리테일 테크 기술인데요. SCO라던가 그리고 무인 매장과 같은 셀프 스토어를 개발하고 이를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포스라던가 이런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커피빈이라는 이제 커피 전문점에 클라우드 포스를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관련된 기술을 저희가 좀 최대한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르바이트 하면서 써보셨을 포스 기기 같은 것도 저희 신세계 INC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통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저희 신세계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유통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리고 브랜딩화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대외 기술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진님이 얘기하신 전기차 충전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화성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도 저희의 가장 큰 대외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실 포켓몬이나 닌텐도 같은 게임 기기도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이런 거를 구매하는 영업도 저희 신세계 INC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사항 또 있으실지? 사실 아마 제일 많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아마 신입사원 연봉이 어떻게 되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숫자를 딱 얘기 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저희는 지금 SI 업계에서는 일단 제일 높은 수준으로 신입사원 연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신입사원들한테 좀 아낌없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나 복리후생 제도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솔직하고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화성 스마트 시티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아.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화성 스마트시티는 저희한테도 아직 미지수인 영역이긴 합니다. 화성에 저희가 신세계가 큰 부지를 샀다라는 뉴스 기사를 아마 몇몇 분들이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부지 안에 하나의 테마파크를 좀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IT 기술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도 어떤 기술이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추가적인 좀 개발한 내용은 박지훈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성 스마트 시티는 그 저희 팀의 고객인 그 신세계 프로퍼티 쪽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저기에 이제 신세계 INC가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냐면 저 스마트 시티랑 기존의 그 ICT 시티라고 있습니다. 이제 송도 국제도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ICT, 그러니까 기술 기반으로 동작되는 그런 도시라고 하면 스마트 시티는 IoT와 빅데이터 기반으로 동작되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도시에 있는 그런 사물들이 모두 다 데이터로 그 스마트 시티 안에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시를 좀 더 행복하고 살기 좋고, 그 다음에
요즘에 특히 뭐 폭우라던가 재난 같은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도 다 데이터 센서로 다 데이터가 분석되고 그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다 시스템 기반으로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안에 이제 IT 인프라라던가 그다음에 뭔가 빅데이터 기술이라던가 AI 기술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또 운영 시스템들 이런 부분들은 다 INC의 사업의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설명이 되셨나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하실 때 셔츠 입으신 지원자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지원하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 전공과 무관하게 모든 직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회사 그룹 내에서 전공자랑 비전공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 직군은 컴퓨터 공학과라던가 이런 관련된 공대생만 뽑는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희는 실제로 전공에 대한 우대라던가 전공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사팀에 오기 전에 개발자로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도 한 7대3 정도가 전공과 비전공자가 섞여져 있었고 그리고 최근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과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도 있었고 철학을 전공하거나 심리학을 전공한 신입사원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지원자들이 초기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보다 못 따라갈 수 있지만 1년, 3년 후에는 훨씬 더 업무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인문대이기 때문에 현업분들과 소통하거나 개발을 할 때 좀 더 이해가 빠르고요. 그리고 개발을 할 때도 이 중요한 부분을 캐치해서 좀 센스 있게 개발하는 역량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비전공자는 거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인문사회 캠퍼스에 재학하고 있는 조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인문사회 캠퍼스에 재학하고 있다 보니까 IT 관련돼서 좀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나 경영 지원팀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IT 서비스 관련 능력이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인문대생이 IT를 공부하기가 많이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바, 파이썬 이게 외계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신입사원들 중에 재무팀이나 아니면 인사팀에 있는 신입사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부에 파이썬 수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들은 신입사원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배운 신입사원들도 절반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IT 지식은 입사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업이랑 그리고 인사 이제 각 직무마다 이제 배치되었는데 해당 신입사원들한테 저희가 비전공자를 위한 IT 교육이라던가 그리고 SQL 교육까지는 좀 신입사원들한테 교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하고 나셔서 이제 필요한 교육은 저희 회사에서 지원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본인이 직접 개발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각 팀의 유관 부서들과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재무팀에 있는데 ERP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무 시스템 중에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정도만 얘기하시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 직무 담당자들과 얘기할 때는 나는 이런 기술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발해 주세요만 얘기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전공적인 지식은 회사
입사하셔서 배우시고요. 이제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저희 필요한 IT 교육을 신청하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저희 SC 아카데미 쪽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SC 아카데미라고 저희가 이제 무료로 IT 필요한 지식을 이제 한 몇 개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SQL 튜닝이라던가 이런 IT 개발자한테 필요한 교육도 하고 있지만, 코드 없이 이제 개발하는 노후 그 코드 같은 수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입사하고 나서 이런 교육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또 설명이 진행하는 시간도 한 12시에서 12시 30분까지여서 한두 분 정도만 질문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꼭 이거는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물어봤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메타버스 채용 상담회에서 직무 상담도 가능하니까 직무 상담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카카오톡 이제 저희 채용 담당자들과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네, 오늘만 기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